1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양식으로 먹은 그것이 당신의 뇌를 시한폭탄으로 만듭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게 만드는 1위 식품의 정체, 지금 확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박사입니다. 1편에서 71세 최어르신이 기생충의 위협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많은 분이 안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1편의 내용은 그저 빈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1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뇌를 녹이는 기생충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진료실에 계시던 최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은 갑자기 사색이 되시더니 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 여름에 제주도 여행 가서 그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제 뇌가 녹고 있는 건가요? 하며 사들사들 떠시더군요. 다행히 최 어르신은 지금 당장 증상은 없으셨지만 그건 정말 천운이 따랐던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병원에 있으면서 그 식품 한 접시 잘못 드시고 불과 2주 만에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환자분들을 여럿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생충은 장에 머물며 영양분이나 뺏어먹는 순한 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뇌와 척수를 직접 공격하는 아주 잔인한 암살자입니다.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악질로 불리는 이놈들은 우리 뇌를 보호하는 뇌 척수액 속으로 침투합니다. 거기서 뇌 조직을 갉아먹으며 돌아다니는데 이때 우리 몸은 극심한 두통과 마비 증상을 일으킵니다. 의학적으로는 호산구성 뇌수막염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뇌에 구멍이 뚫리고 녹아내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이놈들이 침입하면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2편 강연에서는 최 어르신도 경악하게 만든 기생충 위험식품 5위부터 대망의 1위까지를 하나씩 파헤쳐볼 겁니다. 특히 1위에 등극할 그 식품은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여행지에서 보양식으로 즐겨 드시는 것들이라 더욱 충격적이실 겁니다. 또한 이 무시무시한 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보내는 결정적인 신호 6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 대신 진짜 우리 몸을 지켜줄 의학적 대처법은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신 뒤에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 몸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었네요. 이제는 1위부터 5위까지 똑똑히 배우고 제 친구들에게도 이 위험을 꼭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최 어르신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뇌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생존 수칙 2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일터와 가정에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고 내 몸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라는 2글자나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더 정직하고 날카로운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 어르신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든 위험식품 5위부터 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밥도둑이라 부르며 아끼시는 민물게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위험식품 5위인 민물게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민물게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지 말고 최소한 75도 이상의 열로 찌거나 끓여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물게 속에는 폐흡충이라는 아주 고약한 놈이 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벽을 뚫고 혈관을 타더니 결국 폐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폐 조직을 갉아먹으며 집을 짓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증상이 폐결핵이나 폐암이랑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기침이 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많은 어르신이 내가 이제 큰 병에 걸렸구나 하며 밤잠을 설치십니다. 71세 최 어르신도 예전에 친구들과 직접 잡은 민물개로 게장을 담가 드신 뒤에 반년 넘게 마른 기침을 달고 사셨답니다. 병원에 가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폐흡충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때 내가 암이 아니라 벌레 때문에 고생했던 거였구나 하며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민물개 속의 기생충은 간장에 며칠 담가둔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건 기생충에게 짠물 목욕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직 뜨거운 열기만이 정답입니다. 이어서 3위는 민물회입니다. 여러분, 민물고기는 무조건 회가 아니라 탕이나 찜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민물고기에는 간 디스토마라는 간 흡충이 살고 있는데 이 놈은 우리 몸에서 무려 20년 넘게 살 수 있습니다. 간 속에 있는 담관이라는 좁은 길목에 찰떡같이 달라붙어 여러분이 드시는 영양분을 가로채고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이 간 디스토마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담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놈입니다. 최 어르신도 예전에 기력 보충하신다고 향어나 송어 같은 민물회를 즐기셨다는데 제가 간 초음파 사진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니 얼굴이 흑빛이 되셨습니다. 간 속에 기생충이 수백 마리 살면서 알을 낳고 기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민물고기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들이셔야 합니다. 위험식품 3위는 야생짐승의 고기입니다. 특히 멧돼지나 오소리 같은 고기를 보양식이라며 덜 익혀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이 고기들 속에는 선모충이라는 지독한 놈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우리 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가 알을 낳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고열이 나는데 웬만한 진통제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최 어르신은 이제 고기를 드실 때 젓가락으로 꾹 눌러서 핀피물이 일절 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고기는 무조건 중심부까지 회색빛이나 갈색빛이 돌 때까지 바짝 익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식사법이라는 걸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폐와 간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민물게장이나 민물회를 좋아하시는 동창분들이나 가족들에게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폐암 오진을 막고 담도암을 예방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대망의 위험식품 1위와 2위, 그리고 내 몸속에 기생충이 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6가지 증상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유 없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고 잘 먹는데도 늘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기생충이 여러분이 섭취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중간에서 몽땅 가로채고 독소를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평소보다 잘 먹는데도 살이 자꾸 빠진다면 내 몸속에 거대한 식객이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입니다.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지어 피부 밑으로 무언가 이동하는 듯한 붉은 선이 보인다면 이건 아주 확실한 기생충 감염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설사입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대변 상태가 불규칙하다면 장내 기생충이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빈혈입니다. 기생충이 혈액의 주성분을 빨아먹거나 특정 비타민 흡수를 막으면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눈의 충혈과 시력 저하입니다. 기생충이 혈관을 타고 눈 주변까지 이동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염증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 평소에 무릎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쑤시는 것도 그냥 관절염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세요. 기생충이 근육 조직의 자리를 잡으면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전신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소용없던 통증이 제대로 된 구충 치료 후에 씻은 듯이 나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이 억울한 통증 신호들을 절대로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꼭 한번 기생충 검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71세 최어르신도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더니 본인이 느꼈던 피로감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위험식품 2위를 공개합니다. 바로 연어나 숭어 같은 바다 생선회입니다. 여러분, 바다 생선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광절열 두조충이라는 어마어마한 놈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우리 장 속에서 무려 10m까지 자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뱃속에 시내버스 한 대 길이의 벌레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매일같이 여러분의 비타민 B12를 몽땅 빨아먹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반드시 영하 35도 이하에서 하루 이상 급속 냉동된 생선만 회로 드셔야 합니다. 최 어르신도 뱃속에서 10m짜리 벌레가 나올 수 있다는 말에 내 배가 벌레 주차장이었냐며 소름 끼쳐 하셨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이건 정말 의사들이 절대 손도 대지 않는 치명적인 식품입니다. 바로 달팽이와 민물새우, 그리고 일부 야생 해산물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광동 주열선충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뇌로 곧장 달려갑니다. 이놈이 무서운 이유는 뇌 척수액 속에서 죽으면서 강력한 독소를 내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 조직이 녹아내리는 호산 구성 뇌수막염이 발생하는데 이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매우 힘든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71세 최 어르신이 제주도 여행 가서 드셨던 이름 모를 야생 해산물들이 바로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앞으로는 여행지에서 파는 확인되지 않은 생물은 절대 입에 대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한 이 순위들은 여러분의 뇌와 간,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무서운 기생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데 꼭 필요한 진짜 의학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정직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71세 최 어르신이 기생충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계신 아주 구체적이고 명쾌한 생활 계획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벌레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신세 없이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식재료를 고르는 기준부터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무조건 유기농만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흙을 쓰지 않고 물에서 키우는 수경재배 채소를 주로 선택하시죠. 흙에는 기생충 알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지만
물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사실 때도 시장 길가에 내놓은 것보다는 철저하게 냉장 보관된 신선한 것만 고르십니다. 두 번째는 조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습관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모든 고기를 구울 때 고기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이 될 때까지 충분히 익히십니다. 겉만 익히는 게 아니라 고기 속살이 완전히 회색이나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하시죠. 또한 쌈채소를 드실 때는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채소를 30초 동안 잠시 담가두는 비법을 쓰십니다. 이 온도는 채소의 식감은 살리면서도 잎사귀 뒤에 숨은 기생충 알들을 깨끗하게 떨어뜨리는 마법의 온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채소를 씻을 때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구의 관리입니다. 최 어르신은 이제 주방 도마를 세 가지로 나누어 쓰십니다. 채소용과 고기용, 그리고 생선용을 따로 두어 서로의 세균이나 기생충이 섞여 들어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시죠. 사용한 칼과 도마는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소독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방 도구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행주와 수세미 관리입니다. 젖은 행주는 기생충 알과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행주는 매일 끓는 물에 삶거나 물에 적신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생충 알을 완벽하게 박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크대 배수구에도 기생충 알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은 끓는 물을 한 바가지 부어 소독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주방을 완벽한 청정구역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의사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럼 회를 정말 영원히 끊어야 하느냐는 걱정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다만 낚시로 갓 잡은 자연산 민물고기나 바닷고기를 현장에서 바로 회로 드시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반드시 위생적인 시설에서 냉동 처리를 거친 횟감을 드시거나 양식장에서 항생제 관리를 받으며 자란 안전한 생선을 선택하신다면 회의 즐거움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일도 기생충에서 안전하지 않으냐는 걱정입니다. 땅에 떨어져 흙과 직접 닿은 과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일은 껍질을 벗겨 먹더라도 흙 속에 기생충 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씻을 때는 껍질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으로 박박 문질러 씻은 뒤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약국에서 사 먹는 구충제 한 알이면 다 해결되느냐는 의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약국 약은 장 속에 사는 흔한 벌레들만 잡을 뿐입니다. 간이나 폐, 그리고 뇌로 들어간 기생충은 전문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71세 최 어르신도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혈청 항체 검사를 받으시며 몸 구석구석을 점검하십니다. 여러분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침입자를 미리 찾아내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최 어르신은 이 루틴을 통해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찾으셨고 이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식탁에 앉으십니다. 여러분도 이 쉬운 방법들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실천법을 내 삶에 꼭 적용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담긴 댓글들을 보며 저도 더 힘을 내서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1편에서 시작해 2편의 마지막인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기생충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얻으신 겁니다.
71세 최 어르신이 처음에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을 때 그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만난 어르신은 누구보다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이셨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제 몸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제 영양분을 가로챌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변화입니까? 최 어르신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고 배운 이 귀한 지식들을 나누며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도 최 어르신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물게장이나 야생고기 같은 위험식품은 반드시 75도 이상의 뜨거운 열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쌈채소는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살짝 데쳐서 씻고 주방 도구는 용도별로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6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서 혈청 항체 검사를 통해 몸속 깊은 곳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투자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뇌, 그리고 간을 지키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본인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활기차고 행복하게 100세를 누리실 수 있도록 가장 정직하고 실용적인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루가 기생충 걱정 없이 맑고 건강하기를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깨끗이 씻으면 안전하다고요. 그 착각이 당신의 눈과 뇌를 공격합니다. 의사들은 죽어도 안 먹는 10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정력에 좋다는 소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음식을 즐기시는 행동, 제발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으신 71세 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어르신은 평생 술배추와 손수 기른 상추만 고집하며 아주 청결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항문 주변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부 질환인 줄 알고 영보도 발라보고 독한 약도 드셔보셨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하며 눈물을 보이셨죠. 제가 정밀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실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르신의 대장과 항문 주변에서 수십 마리의 요충이 우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최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고기도 잘 안 먹고 채소만 깨끗이 씻어서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벌레가 제 몸에 살 수 있나요?"
하고 절규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많은 음식이 사실은 기생충의 안락한 보금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생충은 단순한 벌레가 아닙니다. 이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우리 몸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진화한 생존의 달인들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들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특수한 화학물질을 내뿜으며 속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아군 군복을 입고 잠입한 적군처럼 우리 면역세포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기생충이 장에만 있는 줄 알았다가 눈으로 기어 올라가 실명위기에 처한 분도 계셨고, 뇌로 파고들어 발작을 일으킨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간을 갉아먹어 암으로 오인받는 경우까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생충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을 식사로 삼는 치명적인 암살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이 기생충에 대해 가지고 있는 8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완전히 뿌리 뽑아 드릴 겁니다. 얼리면 된다거나 수에 담그면 안전하다는 식의 잘못된 상식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식품 중에 기생충 위험이 가장 높은 10가지를 순위별로 공개할 것입니다. 최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 무식함이 제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공감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생존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상식을 뒤엎는 기생충의 실체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식품 순위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명심하십시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수칙은 모든 음식을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게 먹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많은 분이 냉동실에 며칠 얼려두면 기생충이 다 죽을 거라고 믿으시는데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냉동실 온도는 보통 영하 18도 정도인데 기생충 알이나 유충은 영하 20도 환경에서도 3개월 넘게 거뜬히 살아남습니다. 비유하자면 냉동실은 기생충에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잠시 쉬어가는 겨울잠 침침남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놈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독한 소주나 고량주에 음식을 담가 먹으면 소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역시 기생충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기생충의 표피는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강한 특수한 점막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40도 소주 속에서 하루 종일 유유히 헤엄치는 기생충들이 수두룩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술을 마시면 우리 위장의 방어막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술 때문에 헐거워진 위벽 사이로 기생충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파고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1세 최 어르신도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채소를 물에 30분이나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정성껏 씻었는데 어떻게 벌레가 나올 수 있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기생충 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 뿐만 아니라 마치 초강력 접착제를 바른 것처럼 채소 잎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물로만 씻는 것은 손톱 밑에 깊게 박힌 때를 비누 없이 물만 뿌려 닦아내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해결책은 채소를 드실 때 반드시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라는 겁니다. 50도 물에 30초만 담가도 잎사귀에 붙어있던 기생충 알들이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갑니다. 최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그동안 생으로만 드셨던 세월이 너무나 후회된다며 자책하시더군요. 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식품 10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0위는 의외로 많은 분이 건강식으로 꼽으시는 유기농 쌈채소입니다. 화학 비료를 안 썼으니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거름으로 쓰는 퇴비 속에는 수만 마리의 회충과 요충알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잎이 쭈글쭈글한 상추나 깻잎은 그 사이사이가 기생충들의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9위는 소의 생간입니다. 이건 정말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소 생간에는 개회충이라는 놈이 숨어 있는데 이 놈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기를 잃고 온몸을 헤집고 다닙니다. 가장 끔찍한 경우는 혈관을 타고 눈으로 가는 것인데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생간을 보양식으로 드셨다가 한쪽 눈의 망막이 뚫려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생간 한 점의 유혹이 평생의 어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평소에 생간이나 쌈채소를 즐겨 드시는 친구분들에게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눈과 건강을 지키는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나머지 오해들과 함께 아주 위험한 식품들을 이어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정보들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하나를 짚어드려야겠습니다. 회를 드실 때 식초를 뿌리거나 겨자를 듬뿍 찍어 먹으면 기생충이 죽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강한 산성이나 자극적인 양념이 닿으면 기생충은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더 깊은 조직 속으로 파고듭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을 피해 더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고추냉이를 아주 많이 찍어 드셨는데 기생충이 위벽 아주 깊숙이 박혀버려 내시경으로 제거하는데 정말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극적인 양념은 소독제가 아니라 기생충을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채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면역력이 좋으니까 기생충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자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생충은 우리 면역체계와 수만 년 동안 전쟁을 벌여온 전문가들입니다. 이놈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속이는 특수한 물질을 내뿜어서 자신들이 침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운동선수라도 기생충이 내뿜는 최면가스 같은 물질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만 믿고 위험한 음식을 드시는 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고기 겉면이 노릇하게 익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큰 오산입니다. 고기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겉은 타는데 속은 기생충이 살기 딱 좋은 따뜻한 온도로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기생충을 확실히 박멸하려면 고기 중심부까지 75도 이상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두꺼운 고기는 반드시 잘라서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식품 파리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파리는 산에서 직접 캐온 야생 버섯이나 산나물입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자랐으니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산짐승들이 그 위에 배설물을 남기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의 똥 속에는 만주기생충 같은 무서운 놈들이 들어있는데 나물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드시면 그 알이 우리 몸속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놈들은 장에만 머물지 않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7위는 덜 익은 돼지고기입니다. 요즘 돼지고기를 살짝만 익혀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돼지고기 속의 유구낭미충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아주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50대 남성분은 돼지고기를 덜 익혀 드신 후 몇 달 뒤에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 속에 기생충이 만든 물혹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그분은 결국 평생 발작 억제제를 드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고기 몇 점의 즐거움이 평생의 장애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위는 보양식으로 즐겨 드시는 민물장어입니다. 장어 속에는 악구충이라는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이놈은 피부 밑을 기어다니는 아주 기괴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71세 최 어르신도 친구분이 장어를 드신 후에 팔뚝 피부 밑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인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검사해보니 정말로 기생충이 하루에 몇 센티미터씩 피부 밑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장어의 두꺼운 살집 속에는 열이 잘 전달되지 않아 기생충이 살아남기 쉬우니 반드시 조각내어 아주 바짝 익혀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정말 등골이 오싹하시죠? 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데 꼭 필요한 진짜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직하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71세 최 어르신이 기생충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게 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실천하고 계신 아주 구체적인 건강 일과 표현이 여러분도 종이와 펜을 꺼내서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식재료를 고르는 기준부터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무조건 유기농만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흙을 쓰지 않고 물에서 키우는 수경재배 채소를 주로 선택하십니다. 흙에는 기생충 알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지만 물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사실 때도 시장 길가에 내놓은 것보다는 철저하게 냉장 보관된 신선한 것만 고르십니다. 두 번째는 조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습관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쌈채소를 드실 때 50도 정도의 뜨끈한 물에 30초 동안 살짝 데치십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아삭함은 살리면서도 잎사귀 뒤에 숨은 기생충 알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이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겉이 다 익었다 싶어도 가위로 속을 잘라보고 분홍색 핏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익히십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뜨거운 사우나에서 기생충들을 미리 털어내버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주방 도구를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하십니다. 채소를 써는 도마와 고기를 써는 도마, 그리고 생선을 손질하는 칼을 따로 쓰시는 겁니다. 한 도마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하면 생선에 있던 기생충이 채소로 옮겨가는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화장실 청소하던 빗자루로 거실을 쓸지 않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럼 회는 평생 못 먹는 건가요?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영하 35도 이하에서 15시간 이상 꽁꽁 얼렸던 냉동 숙성회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회는 대부분 이런 안전한 과정을 거치지만 시장에서 갓 잡은 화로회는 기생충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일도 기생충이 있나요? 하는 점입니다. 땅에 떨어진 과일이나 흙이 많이 묻은 과일은 아주 위험합니다. 과일은 껍질을 벗기기 전이라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으로 뽀득뽀득 문질러 씻으셔야 합니다. 껍질에 묻은 기생충 알이 칼날을 타고 들어가 여러분이 드시는 과육 속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만 먹으면 다 해결되나요? 하는 의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약국에서 파는 흔한 알약은 장 속에 사는 벌레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간이나 뇌, 그리고 눈으로 파고든 무서운 기생충들은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 정확한 항체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아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병원을 방문해 혈청 항체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 어르신은 이 3가지 루틴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가려움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얼굴색도 다시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주방에 들어가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실천법들을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2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그 힘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연의 마지막은 기생충의 공포를 이겨내고 새 삶을 찾으신 71세 최 어르신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르신의 변화는 정말이지 의사인 저조차 깜짝 놀랄 만큼 드라마틱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가려움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는 드디어 긁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더군요. 한 달 뒤에 다시 뵈볼 때는 퀭하던 눈가에 생기가 돌고 몸무게도 3kg이나 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생충들이 어르신이 드시는 귀한 영양분을 몽땅 가로채가고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영양분이 어르신의 살과 피가 된 것이죠. 최 어르신은 이제 동네 노인정에서 건강 박사로 통하십니다. 본인이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분들에게 기생충의 위험성을 알리고 제가 알려드린 데치고 익히는 수칙을 전파하고 계시거든요.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어르신이 몸소 보여주신 셈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첫째, 냉동이나 술이나 식초는 기생충을 죽이지 못하며 오직 75도 이상의 열만이 확실한 정답입니다. 둘째, 유기농 쌈 채소와 생간 그리고 덜 익은 돼지고기는 기생충의 온상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주방 도구를 철저히 구분하고 6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서 혈청 항체 검사를 받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지성을 갖추신 겁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12부터 6위까지는 사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놈들은 바로 이어질 2편 영상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1위로 꼽은 그 식품은 여러분이 여름철이나 여행지에서 정말 즐겨 드시는 바다 식재료인데 이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 척수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 조직을 녹여버리는 호산구성 뇌수막염을 일으킵니다. 의사들이 절대 손도 대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어지는 2편에서는 5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공개하면서 내 몸이 보내는 기생충 감염 신호 6가지와 함께 약국약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조직 속 기생충을 박멸하는 특효 비방까지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간, 그리고 소중한 시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절대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깨달음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뇌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더욱 충격적이고 유익한 2편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알려드린 수칙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안전하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 되살리는 1분 초간단 운동의 기적. 치매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0세 넘었다면 지금 당장 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새 자꾸 깜빡깜빡하지 않으십니까? 가족 생일도 잊어버리고 방금 둔 안경도 못 찾으면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나도 이제 치매인가 싶어서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시원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결코 늙거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잠시 잠든 것뿐입니다. 74세 김광식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느 날 아내랑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셨답니다. 늘 다니던 길이라 당연히 잘 찾아갈 줄 아셨죠.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서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셨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 했는지,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멍하니 계시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진짜 바보가 되는구나 싶어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 혼자 엉엉 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내가 깨어날 준비가 끝났네요. 하고 웃어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를 하세요. 나이 들면 머리가 굳고 세포가 죽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최신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는 90세가 넘어도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스스로 살아나고 싶어 해요. 단지 우리가 그 전원을 켜는 법을 몰라서 뇌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뇌 전원을 다시 켜는 4가지 리모컨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귀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입니다. 이 4군데만 제대로 만져줘도 뇌에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뇌는 아주 솔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자극을 주면 반드시 기억력이라는 선물로 보답을 합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저랑 딱 3개월 이 동작들을 하시고는 지금은 손주들 영어 단어까지 같이 외우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새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하고 깜짝 놀란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잃어버린 자신감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1이 잠든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70세 넘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생존 수칙,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미리 공유해두고 나중에 또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뇌의 전원을 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귀와 목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귀를 바깥쪽으로 기분 좋게 당겨주는 귀 날개 펴기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양손을 들어서 양쪽 귀를 잡으십시오. 귀의 윗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마지막으로 귓불이 있는 아랫부분을 차례대로 잡고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3초씩 당겨주시면 됩니다. 총 10초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귀가 기분 좋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만 하십시오. 왜 귀를 당기는 것이 뇌 건강에 결정적일까요? 우리 몸에는 뇌와 온몸의 장기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길고 중요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뇌에서 시작해서 심장과 폐, 그리고 위장까지 다스리는 아주 고마운 신경이죠. 그런데 이 신비한 신경이 우리 몸 밖으로 살짝 얼굴을 내미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귀를 자극하는 것은 뇌를 직접 만지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냅니다. 귀를 당기면 뇌의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부교감 신경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이때 귀를 자극해주면 뇌가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뚝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해외의 유명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고 심지어 뇌 속의 염증 수치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귀 좀 만진다고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하고 물으셨죠. 그런데 이 운동을 며칠 하시더니 잠을 기가 막히게 잘 자기 시작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청소가 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을 씻어내는 시간이죠. 귀 운동으로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깊은 수면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입니다.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북이 목 회전 운동입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오시고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딱 5초면 끝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빠르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다 돌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치 거북이가 느릿느릿 움직이듯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목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목뼈 양옆으로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추골 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액은 뇌의 뒤쪽, 즉 균형을 잡는 소뇌와 생명을 유지하는 뇌간으로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이 통로를 꾹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자꾸 깜빡하게 되는 겁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좁아졌던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뇌 속으로 콸콸 공급되는 거죠. 김광식 어르신은 평소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이 늘 뻐근하셨는데 이 동작을 배우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목을 풀어주는 것은 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혈압이 아주 높거나 평소 목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아주 살짝만 까닥까닥 움직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드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귀와 목을 먼저 자극하는 이유는 뇌로 가는 입구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입구가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고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귀를 터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주변의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같이 나눠야 복이 온다고들 하죠. 자, 이제 뇌의 입구를 열었으니 다음 파트에서는 뇌세포에 직접 비료를 뿌리고 뇌의 지도를 넓히는 더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혀와 발가락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김광식 어르신처럼 3개월 만에 청춘의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자, 이제 뇌로 가는 길을 시원하게 뚫었으니 본격적으로 뇌세포에 영양가 넘치는 비료를 듬뿍 뿌려줄 차례입니다. 앞서 우리가 귀와 목을 만져서 뇌의 입구를 열었다면 지금부터 하실 두 가지 동작은 뇌의 깊숙한 곳을 직접 자극해서 세포가 새로 자라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종이와 펜을 챙기시거나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십시오. 세 번째 동작은 혀 밀고 돌리기 운동입니다. 지금 바로 입안에서 해보세요. 먼저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아주 강하게 3초 정도 밀어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혀를 입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듯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딱 15초면 충분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내가 혀를 얼마나 크게 잘 돌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혀가 왜 뇌 건강의 열쇠인지 아십니까?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8개의 근육이 뭉쳐진 아주 영리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간이라는 뇌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특별한 신경이 자극됩니다.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뇌세포를 쑥쑥 자라게 만드는 비료 같은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비료의 이름은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뇌세포를 키우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약이 많아지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단단해지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혀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혀를 돌리는 게 좀 쑥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더니 어느 날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요즘 말이 어눌해서 자식들 앞에서 기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발음이 또박또박해져서 대화하는 게 즐겁습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혀 운동은 뇌를 깨울 뿐만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말하기와 음식 삼키는 능력까지 지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동작입니다. 뇌의 지도를 넓히고 균형을 잡아주는 발가락 움켜쥐기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벗으시거나 양말 속 발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양발 발가락을 최대한 안쪽으로 꽉 오므렸다가 다시 최대한 바깥쪽으로 쫙 펴주는 동작을 30초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을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하필 멀리 있는 발가락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뇌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가락이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손만큼이나 아주 넓습니다. 발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아주 넓은 지역에 전구를 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발가락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질까봐 걱정되시죠? 그건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리고 펴는 이 단순한 동작이 손해를 자극해서 여러분을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6주 정도만 이 운동을 해도 균형 감각이 몰라보게 좋아진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산책을 나갈 때마다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바닥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겁이 났는데 이제는 발바닥이 땅을 움켜쥐는 힘이 생겨서 걷는 게 아주 든든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발가락이 튼튼해지면 뇌가 튼튼해지고 뇌가 튼튼해지면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당당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귀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이라는 4가지 뇌 리모컨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 동작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의 입구부터 중심부, 그리고 가장 넓은 운동구역까지 한꺼번에 불이 들어오는 뇌 전체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력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수면,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 전부 건강하게 만드는 통합 처방전입니다. 자, 이제 뇌의 전원을 켜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좋은 방법을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치매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4가지 동작을 다 배우셨으니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김광식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3개월 만에 청춘내를 되찾은 비법 시간표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일과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하는 루틴입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발가락 움켜쥐기 30초를 먼저 하십시오. 밤새 잠들어 있던 뇌의 운동 영역에 전원을 가장 먼저 켜는 겁니다. 그 다음 화장실에 가셔서 세수를 하신 뒤에 거울을 보며 혀 밀고 돌리기 15초를 하세요. 거울 속 내 모습과 눈을 맞추며 혀를 돌리면 뇌가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를 전후로 하는 루틴입니다. 식사 전에는 목을 천천히 돌리는 거북이 목 회전 운동 5초를 하십시오. 뇌로 가는 혈관을 미리 열어서 영양분이 잘 공급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귀 날개 펴기 10초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후에 머리가 멍해지는 식곤증도 훨씬 덜해집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실 때입니다. 광고 시간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동작을 세트로 한 번씩만 하세요. 발가락, 혀, 귀, 목 순서로 딱 1분이면 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서 광고 나올 때마다 하시면 하루 권장량을 아주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는 귀날개 펴기와 목 회전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뇌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하고 밤새 뇌 속의 독소가 잘 배출되게 돕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이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딱 100일 동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까먹어서 알람까지 맞추셨다는데 이제는 양치질하는 것처럼 몸에 배어서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덕분에 며느리 생일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파표동, 호수도 헷갈리지 않는다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건가요? 하는 겁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 뇌는 자극만큼이나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거나 피로해질 수 있으니 딱 기분 좋을 만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혀 운동을 하니까 턱이 좀 아픈데 계속해도 되나요? 하는 겁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턱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지 마시고 혀를 입안에서 아주 작게만 돌려주셔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강도를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운동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운동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운동으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라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첫째는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발이 바닥에서 잘 안 떨어지고 보폭이 아주 좁아진다면 뇌에 물이 차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변을 참지 못하는 요실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우울감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질문을 해도 모르겠다고만 대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뇌가 잠든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이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는 증상이 있다면 이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설마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큰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 혹은 시작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2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나 혼자 결심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남기면 훨씬 더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에게 응원의 대댓글도 달아주세요. 우리 어르신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는 따뜻한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뇌 건강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무언가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소중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딱 3가지만 우리 가슴에 꼭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70세가 넘고 80세가 되어도 우리 뇌는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나이 탓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귀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 이 네 부위를 자극하는 하루 1분의 노력이 잠든 뇌의 전원을 켜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셋째,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나누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74세 김광식 어르신의 뒷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요? 이분은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발걸음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운 없이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어깨를 활짝 펴고 저에게 먼저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십니다.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자랑을 하나 하시더군요.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뇌 건강 박사로 불리며 다른 친구분들에게 이 4가지 동작을 가르쳐주고 계신다고요. 친구들이 너 요새 무슨 보약 먹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나는 내 몸속에 있는 리모컨으로 매일 뇌를 깨운다고 대답하신다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며느리 이름도 잊어버려 눈물 흘리시던 분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나눠주는 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순간 우리 뇌는 정말로 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도 아직 새순이 돋아날 건강한 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배운 동작들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뇌는 여러분이 들인 정성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운 4가지 동작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먼저 귀를 기분 좋게 쭉쭉 당겨서 뇌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은 목을
아주 천천히 거북이처럼 돌려서 뇌로 가는 혈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세 번째로 혀를 힘차게 밀고 돌려서 뇌세포에 영양가 넘치는 보약 비료를 듬뿍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꽉 오므렸다 펴면서 뇌의 지도를 넓히고 내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1분의 기적이 쌓여서 여러분의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약을 처방해 보았지만 여러분의 실천 의지만큼 강력한 약은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발가락을 움직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매일매일 더 또렷해지고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제가 옆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는 다음에도 더 쉽고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발가락 움직이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